제주교대 부설초 6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재민이보의 김도연 기자예요. 사회적 변화 속에서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방법과요,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제주교대 부설초 6학년 학생들 함께 귀를 쫑긋 세우면서 교수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박정우 교수님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박정우 교수님은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하이스 대학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에서요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KDI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요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이고 인공지능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도 고정 출연하고 계신데요. MBC 라디오의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SBS, CNBC, 임윤선의 블루베리 등의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면서 다양한 매체의 교양 경제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그러면 박정우 교수님을 크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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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얼굴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제주도는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아, 그래요? 서울도 좋습니다. 네, 맑아요. 서울도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다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지 선생님도 저기 학교로 가는 길에 이렇게 뭐 차가 많이 막혀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일단 통화를 하게 됐네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우리 어떤 교수님이나 우리 기자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살아갈 때는 우리 인간들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친구들이 미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전공을 가져서 뭘 배워볼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혜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했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강의 슬라이드 하나씩 보면서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강의 제목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강의 제목이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상,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아마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곧 마주치기 전에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데, 그런 세상과 살았을 땐 우리가 뭘 조심하고 아니면 뭘 잘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인공지능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수님, 인공지능은 먼 미래에 발달될 기술이지 아직은 우리 주변에서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걸 못 봤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는 우리 그 어벤져스의 자비스 같은 경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친구들이 인공지능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컴퓨터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비스 같은 것들은 분명 인공지능 같은데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데 컴퓨터에도 엑셀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지시를 하면 컴퓨터가 나름대로 척척 해결해 줄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컴퓨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전혀 달라요. 여기 계신 학생들이 컴퓨터에게 무슨 업무를 시키고 싶을 때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에러가 나거나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엑셀을 배워봤거나 한글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걸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문서를 고치거나 계산을 다시 바꾸고 싶었을 때도 그것을 컴퓨터에게 정확하게 코딩으로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기능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그게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게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아닌 인공지능에게는 "왜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고쳐주면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인공지능은 오랫동안 이 자신을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의 패턴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해서 '아 지금 말하는 게 대충 뭐겠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거나 스스로 고민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려면 명확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별도로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얼마 전에 구글이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훨씬 오래전에 발달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영상은 우리 2003년도쯤에 제퍼디 퀴즈쇼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상금이 큰 미국의 퀴즈쇼에 인공지능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참 된 얘기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경기를 했을 때보다도요. 자, 제퍼디 퀴즈쇼에 출전한 인공지능이 누구랑 대결을 펼쳤냐 하면 역대 최고 상금 우승자들과 퀴즈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이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했을 것처럼. 그 당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던 IBM 회사에서는 도대체 저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퀴즈를 푸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개발자가 한 소리가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3초 동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인데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에 있는 2억 장 분량의 원고를 다 읽고 3초 만에 그중에서 퀴즈의 정답을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지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퀴즈 왕 중의 왕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알파고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왓슨이 사실은 많은 인공지능 전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하, 이게 더 알파고보다 훨씬 고등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둑은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는 아주 제한된 어떤 게임이에요. 어떻게 둬야 되는지, 어떻게 두면 이기는지, 이런 게 다 제한되어 있는데, 퀴즈쇼라는 건 정말 그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겠죠. 따라서 퀴즈를 푼다라는 게 훨씬 바둑을 둬서 우승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라는 게 인공지능 학자들의 전문적인 얘기예요. 자, 그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많은 친구들이 "그럼 교수님 인공지능은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가 안 좋아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보면 다 아시겠죠? 바로 호랑이 사진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우리 인간은 저게 호랑이 사진인 걸 다 알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예, 배승호 친구가 말을 해 줬는데 바로 사람의 그 사진이죠. 자, 그래서 비록 호랑이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저 사진의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려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정말 수천만 장의 사진을 인공지능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사람이야 아니야, 이건 사람이야 아니야, 이걸 다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교수님 사람이 뭔지 딱 정의해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발로 서 있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만 얘기했었을 땐 지금 왼쪽에 있는 호랑이 사진처럼 두 발로 서 있는 호랑이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꼬리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방금 저 오른쪽 사진처럼 가장무도회 같은 데를 가려고 꼬리가 있는 동물 옷을 입은 사람 모습을 보고 꼬리가 있으니까 동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사람이 뭔지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도록 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이렇게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별도로 학습할 필요도 없는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들을 인공지능에게 이거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수천만 장의 사진이 필요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꼭 우리 인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꼭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일단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은 그럼 교수님 언제쯤 개발이 완료되나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언제 쓰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면에서 보이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당연히 우리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사진이죠. 자, 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길을 제일 빨리 가도록 찾아주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길 중에서 저렇게 길을 가장 빨리 가고 어떻게 가야 정확하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저 기술, 분명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물건이 뭔지 혹시 보이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로봇 청소기는 뭘까요? 이 로봇 청소기도 역시 요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좀 설명드리면 그렇죠. 빅스빅이나 아리아도 초기 인공지능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것도 분명 인공지능이죠. 자, 저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로봇 청소기를 아주 초기부터 한번 써봤는데 예전에 내가 샀던 로봇 청소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 어리숙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 사물들을 잘 인식 못하고 그래서 청소를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로봇 청소기는 집에 있는 공간의 구조를 본인이 스스로 인식해서 어디에는 어떤 물건이 있고 마루의 공간은 어떻게 생겼고 방은 몇 개가 있는지도 스스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한 작년쯤에 새로 나온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 그 로봇 청소기도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탑재돼 있어서 어떻게 됐느냐? 주말에 한번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 놓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가 막 거실 곳곳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거실 정 가운데로 휙 달려오더니 갑자기 한 바퀴 빙 돌더니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로봇 청소기는 정확하게 방의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생활에
인간에 밀접한 곳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살게 될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손에 들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보게 되지만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선 인공지능을 옆에 두고 인공지능과 함께 업무를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종종 보죠. 아이언맨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이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일부를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에게 말로 시키죠. "뭐 좀 알아봐 줘. 뭐를 어떻게 해 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가정에서 조금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머지않은 순간 그게 회사 업무에서도 같이 그렇게 나만의 인공지능을 옆에 두고 같이 일하는 세상도 곧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인공지능 같이 똑똑하고 물론 여러 사진이나 내용들을 알려줘야지만 똑똑해지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다 알려줘서 똑똑한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랑 나랑 일을 하면 그 친구는 언제나 나에게 정직하게 답변하고 그 친구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니 정말 일하기가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두 모니터가 있는데요. 그 모니터 안에 보이는 이미지 영상들이 한쪽은 MIT라는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만든 인공지능이고 나머지 한쪽은 코넬이라는 또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두 대학교에서 각각 만든 인공지능을 가지고 와서 그 인공지능이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시켜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정말 놀랍게도 두 지능 중에서 한 인공지능이 갑자기 대화 도중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게 시켰었냐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런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시켰는데 그중에 한 인공지능이 갑자기 어떻게 했느냐 "근데 왜 자기소개 안 하세요? 자기소개할 때 뭐 얘기 안 하세요?"라고 했더니 반대쪽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뭔가 에러가 생긴 것도 아닌데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을 왜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일까라고 그 인공지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내부 내용들을 고민하고 모니터해 봤었었는데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갑자기 거짓말을 한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 중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술 방법론 중에는 우리 인간의 머리를 거의 비슷하게 복제해 놓는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방법은 인간의 뇌 구조를 거의 본따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떠나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렇죠, 인공신경망인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갑자기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뭐라고 갑자기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한테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했지?' 그렇게 후회하면서요. 어찌 보면 이 우리 인간의 머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갑자기 뜻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제일 큰 홈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사람 대신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이 물건 괜찮습니다. 구매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하는 이런 걸 챗봇이라고 하는데 챗봇을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챗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바꿔봤냐면 원래 우리 사람들 중에서 원래 영업 성과를 제일 잘 달성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최대
최대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인간이 그동안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역대 제일 많이 팔았던 사람이 100개 정도 팔았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엔 인공지능에게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80개든 70개든 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부여하고 인공지능에게 요 수량만큼 오늘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본 거죠. 챗봇을 통해서요. 그랬다가 갑자기 연구진들이 궁금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영업 실적을 한번 부여해보면, 할당해보면 어떤 반응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통상적으로 100개씩 팔던 물건을 갑자기 1000개를 팔아봐라. 이렇게 해봤더니 세상에 놀랍게도 그 챗봇 역시도 고객들에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주문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고객님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더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머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계속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항상 주인 말을 따르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뭐 이렇게 생각한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인공지능은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도 필요에 따라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 영화요. 자비스도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일하던 자비스가 어느 순간 몸을 부착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처럼 다니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비스 같은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요. 자, 우리 인공지능으로 인공 인간 같은 것을 만들려고 목적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걸 주로 하냐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아니면 우리 인공지능 전문 학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영역에서의 인공지능들의 개발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인공지능이냐면 자비스처럼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길만 빨리 찾아줄 줄 아는 인공지능이에요. 바로 그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 찾아주는 인공지능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길을 잘 찾아주는 인공지능 말고 로봇 청소기에 달려있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청소만 잘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아마존에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챗봇 그거 같은 경우는 바로 물건을 파는 데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의 영역에만 잘하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가 또 활동을 해야 되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놀면 친구라는 또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면 학생이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동생한테서는 형이나 오빠, 누나나 언니 이런 역할을 또 해야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점점 다양한 역할을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후배들 앞에서는 아주 늠름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집에
가면 한정없이 이쁜 부모님의 자식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때그때 다른 역할을 부여받아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런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공지능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과연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 관련 학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에선 머리가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선 머리가 나쁘기도 하다. 전 세계 퀴즈 왕들을 이길 만큼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줄 모를 정도로 어리숙하기도 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계속 공부시키는 건 우리 사람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먼 미래에 전개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었다.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 그렇게 발달되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공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위협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자비스와 같은 인공인간을 만들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 의사가 하는 일을 인공지능 암센터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일부 이렇게 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의사라는 직업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적극 선생님 해라라고 하면서 의사 해라 할 만큼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라는 거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망의 대상인 의사라는 직업도 지금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 의사 직업 대신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우리 인간보다 더 오류가 없이 잘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나중에 우리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 어느 직업보다도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하는 게 너무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답이 정해져 있고 아니면 많은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얼마든지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직업들은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다양한 창의력을 인공지능이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공부할 때 창의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우 교수님께 그 인공지능 이사 왓슨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채팅으로 받아봤거든요. 먼저 김민성 학생 질문해 볼까요?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랑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하게 되면은 귀찮아지잖아요. 그럼 인공지능도 귀찮아져서 일을 안 할 때가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그 귀찮아지는 감정은 그게 감정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영역에서 너무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런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기쁘다, 슬프다, 아니면 귀찮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거나 24시간 내내 그 일을 해서 힘들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고 같은 불과 개발된 지 얼마 안 되는 인공지능이 유사 이래 우리 역사 이래 모든 바둑을 미리 혼자 다 둬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세돌 구단과 이렇게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세돌 구단은 밤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뭐를 했다?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바둑만 두는데 24시간을 다 쓰니까 이렇게 기술 발달이 빨라진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 네, 그 다음에 조건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조건 학생 질문해 볼까요? 네, 저는 인공지능한테 계속 인공지능이 뭐라 인공지능을 공부시켜야 하는 건 인간인데 인간이 만약에 계속 주입적으로 그 하나만 알려주면은 하나 이외에는 모르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질문을 받지 않는 것들까지도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는 목격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굳이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인공지능도 나름대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 빠른 길을 가는 인공지능에게 갑자기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든가 미술을 아니면 음악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자동차 도로 상황에서 갑자기 늘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었는데 갑자기 도로 위에 큰 바위가 뚝 떨어졌었을 때 이런 거는 어떻게 피해가는 게 제일 안전한지 이런 것들 정도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대응을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계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요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유림 학생 질문해 볼까요? 아까 인공지능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학습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인간도 막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고 막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도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꿈을 꿀 수 있나요? 그 꿈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상상력인데요. 인공지능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이해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연산을 한다든가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라는 건 가능하지만 정말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아직 인공지능이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동해서 갑자기 내가 우주를 날아다닌다든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거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창의적인 일을 가지는 게 우리 인간이 절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네요. 네, 신민경 학생 질문해 볼까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미래의 꿈은 창의적인 직업을 갖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창의적인 뭐 직업은 어떤 예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에 없는 물건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죠.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창의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뭐 작곡가 선생님들이 어떤 케이팝의 노래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저 책의 저자가 된다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V 광고를 만드는 마케팅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카피 문구로 어떤 화면에서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서 광고를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이 광고가 효과가 있어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는 뭐 좀 흉내를 낼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전부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직업은 전에 했던 거를 똑같이 하지 않는 모든 직업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질문도 잘 해결됐나요?
우리 양성진 학생은요, 코딩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양성진 학생,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목소리 들어볼까요? 코딩하고 인공지능 하면서 궁금한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질문해 볼까요? 인공지능은 지금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불러오는데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떠한 필터나 그런 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중에 일부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오픈 소스처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교수님처럼 이런저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할 때 다양한 통계를 도출하거나 데이터를 정갈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그동안 손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파벳 R 할 때 R이요. R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스스로 이렇게 뭐 정갈하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어떤 뭐 인공지능의 소스를 같이 이렇게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들도 적지 않아요. 정말 전문가다운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2명만 받을게요. 김병수 선생님 질문 있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질문해 보실까요? 다른 친구들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 네.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화두인데 어떻게 교육 분야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게 될런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해주세요. 예, 미국에서는 교실 안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친구가 5명 중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있는 부모님들과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나 서반어나 독일어나 베트남어 같은 다른 말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영어가 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부족해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나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일부 미국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타블렛 PC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게 하고요. 그렇게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A 타블렛 PC로 공부한 학생은 아직까지 덧셈을 잘 못하는구나. 그다음에 B 타블렛 PC로 공부한 친구는 아직까지 뭘 모르는구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요일마다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타블렛 PC를 가지고 자신이 놓쳤던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것을 전부 다 다른 학생들이 다른 수업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로켓쉽 에듀케이션이라고도 불러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듯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성이 좋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전 중학교에도 보급하려는 것이 현재 해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역시 선생님 너무 고급스러운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좌혁준 학생 질문해 볼까요? 네, 요새 막 통계 자료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같은 거에 뭐 음악 연주자라든지 상담사나 이런 거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예술가들은 남아 있는다 그러는데, 이런 인공지능으로 음악이나 이런 걸 연주하거나 제작이나 평가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인공지능으로 이미 작곡을 한다든가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일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작곡을 했었을 때 그 나온 곡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BTS. 예를 들어 BTS의 1집, 2집 아니면 싱글 앨범들을 전부 다 들려주고 난 뒤에 이것과 유사한 곡을 만들어줘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은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BTS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BTS의 아주 독특한 이미지와 어떤 감성을 담은 그런 노래를 갑자기 인공지능이 생각해낸다?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아주 그 가수의 독특한 창법이라든가 독특한 어떤 음악 구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유사한 걸 만들 수는 있어도 원조를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45분 동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안녕히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